이더리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미리 기대감 때문에 올랐잖아요. 막상 거래가 시작되면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환호하면서 한번 쭉 올라간 다음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좀 잠깐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이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 적어도 한 1000만원은 가지 않을까요? 이더리움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이게 크게 올랐던 것처럼.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이제 이더리움 ETF 승인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지금 시각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5월 23일 오전 11시 42분입니다. 제 생각에 이더리움 승인이 될지, ETF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미국 시간 기준으로, 동부 시간 기준이래요. 뉴욕 기준으로 보면은 5월 23일 오후 4시 정도 될 거거든요. 오후 4시. 이 시간이 한국 시각으로 보면은, 한국 시각으로 내일 아침이죠. 5월 23일 아침 오전 5시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내일 오전 한 5시 반 정도에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일정이 제가 있는데 최대한 일찍부터 방송을 할게요. 근데 빠르면 오후 4시에 발표가 나고요. 늦어도 오후 6시 전엔 납니다. 그러니까 5시에서 한 7시쯤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방송을 끝까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제가 한 6시쯤에는 집에서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짧게 한 2, 30분 정도 방송을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만 발표해드리면 되니까. 라이브로 뭐 참석하실 분은 이때 오시면 되죠. 아마 뉴스가 먼저 뜨게 될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뉴스가 나오면 방송을 바로 켜기로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준비는 좀 다 해둘게요. 이더리움 관련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차트 먼저 보고 이더리움 이야기들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때 되게 많이 올랐었죠. 71,000 바이낸스 가격 기준으로 71,979달러까지 갔었네요. 거의 72K 근처까지 갔었네요. 제가 그동안 선물 포지션 좀 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선물 투자 추천은 아닙니다. 네, 선물은 진짜 위험합니다. 저도 선물 투자하지만 리스크 관리 정말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하거든요. 선물은 리스크 관리를 할 줄 모르시는 분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쯤에서 한 여기서부터 들고 있던 롱 포지션인데 저 옛날부터 들고 있던 거죠. 거의 한 2달 들고 있다가 여기서 익절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0.2개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조금 빠졌죠. 우연히인데 고점 근처에서 우연히 좀 잘 팔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승인 나는 게 비트코인은 직접적인 호재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이더리움에는 직접적인 호재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승인 날 것 같다라고 에릭 발추나스가 그 트위터에 글 올리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수직 상승했죠. 그리고 또 한 번 상승하고, 그리고 요 정도 선을 지금 계속 유지 중입니다. 많이 올라갈 때는 3,841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500만원 넘었죠. 500만원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가격으로도. 지금은 3,800 전후 해서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768달러 정도? 요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승인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되면은 오를지 떨어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 의견이나 뉴스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서류가 둘 다 승인이 나야 얘도 오케이, 얘도 오케이, 이렇게 돼야 실제 이더리움 ETF가 거래가 되는데, 아직은 S1까지는 모르겠어요. 얘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가 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매우 높아 보여요. 이건 그냥 된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된다면 엄청나게 폭락하겠죠. 안 된다면 이게 다들 이제 승인 날 걸로 기대하고 이렇게 막 올랐잖아요. 근데 안 되면 다시 역까지 고꾸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000불 안팎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좀 더 살 생각이고, 안 빠지면 안 살 생각이에요. 이미 갖고 있으니까. 저는 이더리움 한 15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뭐 굳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 뭐 더 사진 않을 겁니다.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을 거고, 만약에 또 쭉 빠지면 한 400달러, 400만 원 초반까지 좀 빠지면 그때는 좀 더 매수를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 요즘에 김프가 없으니까 네, 매수하기 되게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김프 없을 때 매수했다가 김프가 높을 때 매도하면은 김프 수익까지 먹게 되니까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김프가 떨어질 때에는,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도 혹시나 떨어진다면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얘는 될 걸로 시장에 기대감이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런 와중에 떨어지면 완전히 꼬꾸라지겠죠. 근데 1번이 되면은 2번은 거절은 나는 게 아니래요. 거절 나는 게 아니라 승인이 시간이 걸리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걸릴지는 이건 전문가들에 따라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는 거를 좀 이렇게 축약을 해봤을 때 대략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적게 걸리면 몇 주, 많이 걸리면 몇 달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좀 오래 걸린다고 하는 사람은 2025년, 올해는 안 된다, 내년 돼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 3개월 정도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여름쯤은 되겠죠? 8월까지. 요때까지는 8월 말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1번이 될 거는 거의 좀 현재까지 봤을 때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 한 5개 정도 자산운용사에서 이게 승인이 될 것 같고요. S1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협의 후에, 나중에 차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럼 S1만 남기고 19B4 이것만 돼도 가격은 한 번 더 오를 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때 이때의 가격이 어떻게 됐었나,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때 차트를 보면은 네, 기억이 정말 막 새록새록 나거든요. 이때 뭐 이렇게 크게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잖아요. 네, 되게 횡보하고 있었는데 이때 크게 빠졌을 때가 한 요쯤이었나? 요쯤에 솔라나 가격이 이게 폭락했을 때였거든요. 뭐 증권성 이슈 때문에 솔라나랑 뭐 아발란체랑 뭐 그런 것들 다 증권이다 해가지고 이때 막 크게 빠지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도 좀 빠졌었죠. 그 다음에 좀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쯤에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뉴스가 이때쯤 나왔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이때 나오고 나서, 블랙락은 진짜 엄청난 곳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승인 난 게 570개면은 거절 난 건 1개, 뭐 이렇게 기적의 승률을 자랑하는 그런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기 때문에 그냥 블랙락이 하면 하는 거다, 약간 요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이게 크게 막 올랐죠. 네, 크게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지만 뭐 이렇게 됐다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또 빠졌죠. 이때 뭐 승인 났다라는 뉴스가,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다가 빠졌었거든요. 하지만 또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이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때 찍먹했어요. 49,000달러를 찍먹하고 나서,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첫날에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른 다음부터 쭉 하고 빠졌어요. 네, 이게 꽤 많이 빠졌거든요. 한 20% 정도 빠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 21%였나? 21%나 이렇게 열 하루 동안 쭉 하고 빠졌습니다. 아니, ETF 승인 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다들 생각하고 이때 미친듯이 사갖고 막 올랐잖아요. 그런데 열흘 동안 20% 빠지면서 다 물렸습니다. 지금 최근 2달 동안 비트코인 조정폭이 한 21%? 한 23%인가? 하여튼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빠진 거를 열흘 동안 뺐으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좀 상당히 두려워했죠. 이때 저는 분할 매수를 좀 많이 해서 이때 매수한 게 좀 수익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미리 기대감 때문에 올랐잖아요. 막상 거래가 시작되면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뉴스에 팔아라. 이때도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어요. 승인 나면은 이제 뭐 투더문, 뭐 달에 갈 것 정도로 미친 듯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었고,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승인이 나면 오히려 빠질 것이다, 이런 의견이 되게 많았었는데 후자가 맞았죠. 뉴스에 팔았던 분들은 아마 좀 안전하게 이때 다시 들어갔으면 포지션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도 좀 어떻게 될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될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와, 진짜 엄청나게 올랐죠. 제 생각에 뭐 약간 엘리엇 파동 느낌도 좀 나오거든요. 네, 1, 2에
뭐 여기서부터 3파 시작해서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가 한 번 더 나오고 3회 4가 나오고 3회 5가 한 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정고점을 살짝 넘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렇게 될 때는 뭐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한번 빠졌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 5시쯤에 이제 승인 발표가 나면 SEC에서 이제 이더리움을 19B4 ETF 서류가 통과됐다. 요게 승인됐다 하면은 일단은 환호하면서 한번 쭉 올라간 다음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좀 잠깐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정이 있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네, 이더리움의 엄청난 호재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게 조정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됐나 또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의 조정이 있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있었죠. 11일 동안. 근데 이 11일 동안 하락이 있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네,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여기가 한 11월 한 20일쯤 될 텐데, 1월 한 21일? 네, 이쯤 될 텐데, 한 3월 14일까지 한 달 반 정도 되겠죠. 1.5달, 한 달 반 동안 한 45일 정도 될 거예요. 요 기간에 진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무려 한 90%가 한 달 반 동안 올랐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도 미쳤죠. 이렇게 미친 상승이 이더리움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S1이 통과가 안 돼서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다는 점을 좀 유념해 두시고, 그럼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을 텐데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요때 보시면은 일단 미친 듯이 한번 오르긴 했잖아요. 네, 지금 잠깐 좀 쉬고 있거든요. 네, 가격 조정은 거의 없고 시간 조정만 좀 받고 있는 상태고요. 내일 19B4가 승인이 됐다는 뉴스가 들면은 일단 한번 반짝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세게 튀어 오를 것 같고 저는 이때 선물 포지션의 반은 청산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오르면 그대로 갖고 가고 좀 빠지면 좀 충분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좀 빠지면 좀 나머지 반을 다시 들어갈 생각이에요. 어찌됐든 한번 좀 반짝하면은 요 뒤로는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제 개인 의견이고 내일 만약에 거절이 난다고 치면은 여기서 아마 쭉 빠질 거예요. 네, 거절될 가능성도 없진 않으니까. 네, 에릭 발추나스가 승인될 가능성을 75%라고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절 가능성도 25%가 있는 겁니다. 거절이 되면은 올라간 거 다 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800 몇십 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지선, 여기 경고한 거 보이시죠? 이걸 깨고 내려갈 것 같진 않고요. 네, 이때 이미 충분히 불쌍했으니까 한 요 정도 선에서 멈출 거였고요. 만약에 거절 시 승인이 나면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물론 이렇게 쭉쭉쭉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저는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한번 쭉 갔다가 한번 빠졌다가 갈 것 같아요. 네, 승인이 나도. 그럼 우리는 뭐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만약에 이더리움 갖고 있으면은 그냥 쭉 갖고 가면 되죠. 어차피 오를 건데. 한 올해 연말까지 쭉 가져가면 되죠.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요때 오른 다음에 팔았다가 싸지면 다시 사서 가는 건 어떠냐.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할 수 있으면 하시되 아마 쉽진 않을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계획이 있어도 그게 쉽지는 않죠. 이게 전 최고점이, 그러니까 3월달 최고점이 4,100달러가 좀 안 되거든요. 4,093달러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번 요 전에 한번 맞고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 근처까지 갔다가 한번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도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승인 났을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짜로 거래가 되는 S1이 승인될 때 그때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한 번 올라갔다가 또 역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냥 요런 지점에서만 매수하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하죠. 눌림목 매수를 저는 좋아하니까. 눌림목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더리움이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 적어도 한 1,000만 원은 가지 않을까요? 적어도.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1,000만 원이면은 한 100% 정도 수익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기대 수익이 높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대 수익이 1,000만 원, 그러니까 100% 2배가 될 수 있다는 뜻은
언제든지 2분의 1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250만 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모든 투자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좀 희망회로가 섞인 전망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참고만 하세요. 뭐 제가 뭐 특별히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투자자 입장입니다. 투자자 입장으로서 저는 이더리움 승인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이제 한 16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내일 오전 5시 한 5시 30분 정도에 제가 방송을 짧게 한 3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방송하고 뭐 제 스케줄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오후 5시 30분쯤에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네. 승인이 날지 거절이 될지 두 가지 버전으로 미리 다 준비는 해놨거든요. 승인될지 거절될지 저도 뭐 기대는 되는데, 제 생각에 가장 좀 무난한 시나리오는 19B4는 승인이 되고, S1은 그러면 뭐 승인이 바로 안 나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승인이 날 수 있는 거죠. S1은 거절은 아닙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서류 검토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관련돼서 코인 뉴스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코인 뉴스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러니까 SEC에서 현물 ETF를 이더리움 현물 ETF를 검토하는데 S1까지 매듭지려면 한 3개월 이상은 소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했네요. 그러니까 19B4 서류 승인하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블룸버그 내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된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신청사들하고 S1 관련해서 논의를 지속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요거 S1 승인 나는데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거 승인 났다고 하면은 기대감에 잠깐은 오를 수 있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뭐 기대감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다 돼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잠깐 반짝했다가 좀 빠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 날아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으니까 모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생각일 뿐이에요. 코인베이스, 저도 코인베이스 주식을 좀 갖고 있거든요. 코인베이스 주식 티커가 코인인데 제가 한 37개인가? 37주 정도 갖고 있습니다. 뭐 한 1,000만 원 좀 넘나? 하여튼 뭐 요 정도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난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엄청나게 수혜를 받았어요. 어떤 수혜를 받았냐면, 예를 들어서 피델리티에서 비트코인 ETF인 FBTC를 만약에 고객들이 매수를 했다. 그럼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이 비트코인을 사주는 커스터디 같은 요런 서비스들을 코인베이스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럼 코인베이스 사고 파니까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만으로도 이게 엄청났는데, 이더리움까지도 ETF 승인이 나면은 당연히 코인베이스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BTC가 100밀리언 달러를 만약에 했다. 그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밀리언 달러 정도? 그러니까 1000에서 1500만 달러 요 정도 거래가 될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한 10에서 15% 정도? 요 정도는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10에서 15%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그만큼씩 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총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더리움 시총이거든요. 하지만 ETF 관련해서는 비트코인 전체 거래량, ETF 거래량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이거의 한 10분의 1 정도? 한 10%에서 15% 정도?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비트코인 시총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한 30%, 33%? 뭐 한 요 정도 되는 건데,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거래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ETF 승인했다는 호재가 생기면 이더리움 상승에는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인베이스도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코인베이스 투자하는 거는 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저도 코인베이스 지금 수익 중인가? 아마 조금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약간 똔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9B 폰은 아마 이제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S1이 이게 중요하다. 아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요 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S1 쪽에 이제 협의를 해야지. 빨리 협의해야 빨리 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12월 5일에 대선이 있잖아요. 이 대선 관련 이슈가 지금 크립토판에서 되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바이든이 그동안은 좀 크립토랑 좀 안 친한 그런 이미지가 컸잖아요. 바이든은 크립토는 반대해. 요런 이미지가 좀 구축이 돼 있는데 요게 좀 수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게리 겐슬러도 백악관 가서 바이든이랑 대화를 좀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ETF도 승인을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요런 포지션이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더 잘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 쪽, 크립토 쪽을 아주 육성하겠다. 크립토는 미래 먹거리다. 이런 쪽으로 첫 번째 크립토 대통령이다. 본인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걸로 잘 나가고 있는데 바이든은 반대하고 있으면 이건 좀 표심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80도 급선회했습니다. 그 덕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나 몇 달 동안 S1 관련 논의를 지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와중에 물론 몇 달 걸릴 수도 있지만 선거도 있고 하니까 좀 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제 생각에 한 8월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8월에 만약에 승인됐으니까 팔아야지 하지 마시고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 현물 ETF 쪽으로 자금 유입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던 것처럼 원래는 진짜 불장이 오면 비트코인 오른 것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많이 오르거든요. 하지만 그동안은 솔라나나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별로 안 올랐잖아요. 정말 이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이더리움이 좀 크게 오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GBTC죠. GBTC를 하고 있는 요게 그레이스케일이거든요.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더리움 ETF 이름이 이더이에요. 그레이스케일에서 만든 이더리움 현물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가 좀 이것도 새로 내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BTC도 미니 트러스트 티커가 그냥 BTC거든요. 근데 얘는 수수료가 1.5%였어요. 그리고 얘는 수수료를 0.15%로 10분의 1로 확 낮춘 거거든요. 그 뉴스가 나온 다음부터 그레이스케일도 조금 자금 유입이 있는 거 다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향후에는 얘가 얘로 이렇게 다 대부분 전환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얘도 미리미리 미니 트러스트를 내는 거죠. 이건 또 그냥 이더이려나? 티커를 잘 모르겠네요. 뭐 그레이스케일이 일찍 티커를 냈으니까 만약에 뭐 현물 ETF라고 칠게요. 그레이스케일에 요게 출시가 되고 나면 그때는 요걸 좀 발빠르게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다 뺏겼잖아요. GBTC가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다 뺏겼는데 요거를 좀 수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를 좀 일찍부터 승인이 되자마자 바로 갈아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19B4 그레이스케일에서 요 서류를 제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면은 이더리움이 단기 하락할 수 있다. 네, 비트코인 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를 해봤다고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노스 스테이크 CCO라고 해요. 세바스찬 하이네. 이분은 그냥 최근에 가격 급등도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승인이 되면 긍정적이다. 모든 판도를 뒤집게 될 것이다. 요거는 좀 옹호하는 거죠. 이더리움이 향후에 되게 좋아질 거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더리움 ETF는 잠재력이 상당하다. 진정한 빅머니는 아직 ETF 시장에 발끝조차 들이지 않았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사실 둘째 이야기고 더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아직 빅머니, 진정한 빅머니는 뭐 기관 자금 같은 거죠. 얘네들은
아직 제대로 안 들어왔다는 거죠. ETF 시장에. ETF 시장을 뜯어보니까 대부분은 좀 개인 자금이 많았어요. 저번에 조사한 거 보니까 개인 자금이 한 85% 됐거든요. ETF에서. 그리고 네, 미국에는 네, 이런 어드바이저들이 많대요. 자산 상담사들. 그러니까 미국에 나이 많고 돈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잘해서 이렇게 꼬드기는 그 자금이 엄청날 거라고 했는데 이쪽은 사실 한 6%밖에 안 들어왔대요. 어드바이저 쪽으로 들어온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온 거는 그냥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금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진정한 빅머니는 ETF 시장에 아직 발도 들이지 않은 거죠. 네, 기관 자금 아직 안 들어왔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더리움 ETF도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 진정한 빅머니들의 자금 유입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도 ETF 승인이 나면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더리움 트러스트 이게 이더2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더2는 마찬가지 수수료가 되게 높아요. 우리가 GBTC 같은 거거든요. GBTC에서 계속 유출이 되고 뭐 블랙락 피델리티에서 계속 유입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미니 트러스트를 좀 같이 내놓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수료 낮은 버전? 수수료가 얘는 분명히 되게 높을 거예요.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얘가 1.5%라고 하면은 얘는 한 0.15% 이렇게 낮은 버전을 블랙락이나 이런 데랑 같이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발레리움 CEO 분, 네, 이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높은 거래량 이후에, 그러니까 ETF가 승인된 다음입니다. S1까지 승인된 다음이죠. 중요한 뉴스가 나온 뒤에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중요한 뉴스가 나올 때쯤 이렇게 급등을 하거든요. 이때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 타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지금 날라갈 것 같다 사야 돼라고 하면은 그 미리미리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같이 그러니까 미리 투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털고 나오는 거죠. 많이 먹었다 해서 털고 나오면 개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고 나서 좀 한 번쯤은 큰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럴 때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급등할 때 못 산 분들은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네, 좀 빠진 다음에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급등했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말하면 저는 뭐 지금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좀 오르기 전이었으면 몰랐을까. 나중에 빠지면 괜찮죠. 한 2800에서 한 2900대에서 사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000 밑으로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그래도 한 450만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저는 한 400만원 초반대에서 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500만원 근처에서 혹은 500만원 넘는 금액에 사는 거는 네, 그건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 그건 좀 비싼 것 같아가지고 저도 500만원일 때부터 샀었는데 저는 계속 물타기 하면서 평단을 좀 낮추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 많은 블랙록 또한 네, 이더리움 현물 ETF에 19B4 서류를 업데이트해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되는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블랙록이 일단 또 제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특히 블룸버그 쪽에서는 그냥 19B4는 된 거다. 이건 된 거야. 시간 문제야. 약간 요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지들끼리 시간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 시간 기준으로 한 오후 4시에서 한 6시 사이일 거다. 저번에 보니까 4시 좀 직후에 되지 않을까. 한 4시에서 4시 반? 요쯤에 승인 소식을 전할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시간으로 5시에서 5시 30분쯤 되거든요. 요때 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일 새벽에 제가 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블랙록이 했으니까 이거는 저도 이제 된다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S1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 이게 이더2거든요. 요게 아주 심할 때는 60%까지 마이너스 피였어요. 마피라고 하죠. 마피가 붙었다가 최근까지만 해도 한 마이너스 20%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0%길래 이거나 좀 살까? 이거 사면 더 꿀이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마이너스 20%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가격이 좀 많이 빠졌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원 됐잖아요. 요때 만약에 이더2를 샀다고 치면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걸 샀다고 치면은
한 20% 할인된 가격이니까 320만 원이었거든요. 와, 요 정도면 진짜 싸지 않습니까? 제가 요거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거래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말자 하고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할인율이 6.66%까지 빠졌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0%까지 최악의 경우에 뭐 이렇게까지 마피가 붙었다가 최근에 마이너스 20%였다가 이젠 좀 될 것 같잖아요.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한 마이너스 6.66%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되는 걸로 좀 보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린 또 이런 게 궁금하죠. 그러면 승인이 되면은 얼마까지 가는 거야? 또 이런 게 또 궁금하잖아요. 한 5,000불. 아, 5,000불. 설레이는데요. 네, 이거 신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제까지 최고가가 4,868달러거든요. 이거를 훌쩍 뛰어넘는 가격은 아니지만 최고가를 살짝 넘어서는 가격이죠. 이 가격이 오면은 알트코인도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트도 조금 샀거든요. 이더리움 많이 오르길래 이더리움이 ETF 승인되고 이더리움 막 올라가면은 알트들도 좀 따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알트도 조금 샀습니다. 조금 많이는 아니고. 근데 5,000달러까지 상승할 확률은 뭐 20%라고 합니다. 20%. 너무 확률 낮은 거 아니야? 20%에 베팅하긴 좀 애매하죠. 네, 어찌됐든 5,000달러 이상의 콜옵션 수요가 늘었다. 콜옵션이 살 수 있는 그 권리거든요. 그 수요가 늘었다. 5,000달러가 더 많이 넘어간다는 뜻이라고 보면 되죠. 어찌됐든 이더리움 가격은 현재 전망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볼린저 밴드 아시잖아요. 차트가 뭐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기 막 이렇게 해갖고 위아래로 이렇게 막 밴드 같이 돼 있는 그거 보여주는 폭 있는 요게 이름 볼린저 밴드인데 이 볼린저 밴드 만드신 분 이름이 존 볼린저입니다. 그 볼린저가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신지 몰랐어요. 볼린저 밴드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건가? 이더리움의 포지션을 오늘 다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최근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된 거다 해서 아마 볼린저님이 존 볼린저가 뭐 선물 트레이딩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 포지션을 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횡보하거나 소폭 조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뭐 하락하더라도 뭐 조금만 하거나 횡보할 것 같다. 비트코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장기 상승 전망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예요. 비트코인은 뭐 지금 이더리움은 이렇게 크게 올랐으니까 좀 많이 빠질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뭐 지금 뭐 조금 빠지거나 횡보할 것 같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의견이죠. 네, 이더리움은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다. 네, 그 점을 명심하고 투자하세요. 네, 잠깐 광고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게 돈이 먼저다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강의 3개가 런칭돼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인 강의가 있고요. 네, 코인 강의 8기죠.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총 4주간의 수업입니다. 수업 4번에 10만 원이면 가성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요때 17일 그리고 24일, 31일. 네, 17일 이미 지났죠. 네, 녹화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녹화본 수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6월 7일이죠. 6월 7일 날은 라이브로 시황 플러스 뭐 그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뭐 알트 플러스 비트코인 시황 뭐 이런 거를 라이브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현물 비트코인이나 뭐 그냥 기타 코인들 현물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주차에는 차트 보는 법이랑 선물 투자하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선물 투자는 되게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 잃을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차에는 바이낸스 사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코인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돈이 먼저다 사이트에서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 정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예, 경매 생기초 13기. 경매는 좀 미리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좀 쓸모가 많으니까 수강료는 15만 원입니다. 5월 16일, 23일, 30일 녹화 강의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던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경매를 투자할 수 있을지 뭐 매우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거든요. 3주차 때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 투자하는 법, 뭐 이런 거, 법인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때는 2주에 걸쳐서 실제 경매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경매 투자 플러스 특수 물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초보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얼마든지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역시 더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강의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5월 22일과 5월 29일에 두 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2일 날 하는 강의는 실제로 내가 청약을 넣을 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이나 특공 어떻게 하는 게 당첨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는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점이 딸리신 분이나 뭐 주택이 2주택 이상 되면은 어차피 청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분양권을 좀 관심 갖고 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내년에는 분양권 시장에 좀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에는 분양권을 좀 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기초를 좀 배워야 이것도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 대상이니까 그냥 부동산을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